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지가 나이도 많고 배운 게 별로 없어요. 지식은 전달할 수 없고 지가 1937년생이니까 이제 70이 다 됐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다가 얻은 상식과 지혜라는 게 생기는데 그 학자들은 어려운 말로 암묵지라고 그래요. 이 암묵지라는 거는 세상을 살다가 경험에서 얻는 상식과 지식을 암묵지라고 그래요. 제가 살다가 얻은 저의 암묵지는 책에도 없고 이건 박사도 모릅니다. 저밖에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을 사시다가 나이 지긋하면 여러분들이 얻은 그 암묵지는 여러분의 몫이지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살다가 얻은 저의 암묵지를 여러분한테 같이 쉐어를 하면 아마 여러분 인생에 좀 도움이 안 되겠나 해서 저 개인 그 암묵지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제일 먼저 나이 들면 들수록 느끼는 것이 세상에 말이요. 사람 팔자에 이거는 정말 알 수 없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캐셔입니다. 제가 한갑, 진갑 지나고 지가 호텔에 가서 식당 웨이터로 취직을 해서 제2의 인생을 출발했습니다. 근데 내가 어릴 때 우리 고향이 요 옆에 경산이에요. 그때 정말 가난했습니다. 요즘은 애들 보고 네 꿈이 뭐냐 그러면 뭐 대학 교수가 되겠다, 파일럿가 되겠다, 뭐 대통령이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우리 고향의 우리 친구들의 꿈이라는 거는 그런 건 없고 쌀밥을 한번 실컷 무봤으면 그냥 그게 꿈이에요. 그때 지가 기억을 하는데 우리 엄마 보고 내가 한번 물어봤거든. 엄마, 우리는 대간절 언제 쌀밥 한번 실컷 무보노?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때 우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 상노가 사람 팔자 알 수 없다. 네가 커서 부자가 되면 이 밥에 고깃국 실컷 먹을 때가 있겠나. 그러니까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때 어린 생각에 내가 듣기로는 말이에요. 괜히 엄마가 없으니까 헛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근데 지가 웨이터가 딱 되고 보니까 한갑, 진갑 지나고 보니까 그때 내가 느낀 거예요. 이야, 이 사람 팔자 알 수 없구나. 내가 62이 넘어서 한갑, 진갑 지나서 호텔 조그마한 식당에 가서 웨이터 되리라고는 내가 상상을 못했습니다. 웨이터가 고단하잖아요. 얼마나 고단한가 하면 아침에 구두를 신으려면 어제 신고 왔던 구두에만 내 발이 부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 잘 찌게도 워낙 다리가 아프니까 하루 10시간씩 거의 서 있어야 되잖아요. 침대에서는 못 자고 침대 밑에 누워서 다리만 이렇게 올려놓고 잤어요. 아이고, 이거 때려치워야 되구나. 내가 이거 무슨 팔자가 이 모양이야. 에이, 내일부터 고만한다. 그러다가도 눈을 뜨면 아니다. 이왕 시작했는 김에 끝장을 내야지. 그리고 이제 출근을 했습니다. 구두가 안 들어가면 그 종이 박스에 구두를 엮고 삼성역에서 을지로 입구까지 전차를 타고 가서 지금 라카룸에 가서 찬물에 발 씻고 조금 앉았으면 푸고 빠져요. 그렇게 해서 지가 하루 견디 나갔는데만 이게 1년을 지나니까 말이에요. 내 월급이 그때 60만 원인데 세금 띄고 뭐 띄고 하면 실수령이 54만 6천 원 밖에 안 돼요. 남들은 나보고 그 돈 받으려고 왜 하나 하지만은 제가 그때 내가 62살에 웨이터 시작할 팔자인 줄 몰랐으니까 이것도 하다가 보면 또 무슨 일이 안 생기겠나 해서 참은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1년 지나고 나니까 내가 CF로 벌렁 되는 거예요. CF 모델이 되더라고요. 이게 돈 되게 많이 주더라고.
예를 들면 말이요. 하이마트 같은 데는 내가 한 이야기가 8마디밖에 안 돼요. 하이마트로 가세요. 이게 나중에 봉투를 주는데 두툼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 돈 100만 원 들었는가, 7, 80만 원 들었는가. 이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열어보이 말이야. 전부 한 장 한 장이 100만 원짜리요. 그럼 7천만 원 같으면 한번 생각해봐요. 하악 하면 1000만 원 가까이 확 쏠려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한마디 한마디에 딜이 1000만 원씩 딜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화장실에서 느낀 게 있습니다. 이야, 이 사람 팔자 알 수 없구나. 무조건 안 죽고 살아야 되구나. 그 죽으시면 끝 아닙니까? 웨이터 안에서만 그 하이마트에서 저 모델로 안 썼습니다. 이게 조금 얼쩡얼쩡하다. 지금도 대한민국의 방송인 협회의 지가 회원입니다. 이 방송에 들락날락 그러고 SBS에 아는 것입니다. 고정 패널로 2년을 일하고 보니까 한국 방송인 협회의 회원이 됐다 이 말. 꿈에도 내가 방송인이 되리라고는 생각해 본 일 없습니다. 지가 대한민국 탤런트 협회 회원입니다. 인기 순위는 뭐 127대 1 하던가 뭐 하여간 그렇다더라고. 이 모든 것이 말이야. 꿈에도 상상할 수 없어서 내가 한갑 지나고 나이 70이 다 돼서 사람 팔자 정말 알 수 없구나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젊어서요, 이게 실감을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이제 나이 들고 하면 이 가슴 속에 맺힐 거예요. 이 앞에 계시는 분 얼굴이 잘생겼네. 저 20년 후에 저분이 한국의 영부인이 될 줄 누가 압니까? 그거 아무도 모릅니다. 이 옆에 계시는 분이 세계적인 기업가로 발돋움할지 그건 아무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사람 팔자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싱겁게 강연 와서 사람 팔자 알 수 없나? 그 평범한 이야기를 하는 것만 평범한 이야기 속에 내가 살다가 보니까 진실이 있더라고요. 이 중에 어느 분도 지금은 평범한 가정주부지만은 국회의원이 될지 장관이 될지 세계를 움직이는 여성 기업가 될지 그건 지금 아무도 여러분 모릅니다. 내가 살다가 보니까 인생도 자연의 이치하고 꼭 같더라 이거예요. 겨울이 오면 봄은 오게 돼 있다. 아주 자연의 이치입니다. 우리가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여름에 이 장마 가지고 짜증이 나도 참고 견딘다는 것은 조금 있으면 가을이 올 줄 알고 그 추운 겨울도 우리가 견디는 것은 봄이 올 줄 알기 때문에 견딘다. 인생도 내가 살아보니 마찬가지더라. 여러분이 고통스럽고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아, 내 인생이 겨울이구나. 내가 1년 있으면 내 인생에 봄이 올까? 2년 있으면 올까? 참고 견디면 여러분 인생도 봄이 있고 겨울이 또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죽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똑같습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오늘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아, 내 인생의 겨울이구나. 봄이 오겠지.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꿈을 향해서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그러면 반드시 봄은 오게 돼 있다. 왜? 사람 팔자는 알 수 없더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다. 여러분이 좋으면 잘 나가면 아하 내 인생이 이게 봄이구나. 근데 이건 내 인생에도 겨울이 오겠지. 아예 각오를 하고 준비를 해서 기다려야 됩니다. 고통스럽고 괴롭고 어렵고 죽고 싶으면 아, 내 인생에 지금 겨울이구나. 그러고 기다려라 이 말.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드리기 위해서 사람 팔자는
정말 알 수 없더라는 이야기들입니다. 저 인생 암묵지에서 나오는 이야기요. 흔히 쓰는 이야기지만은 내가 뼈저리게 느낀 것은 62살이 넘어서 웨이터하고 알았다 이 말. 옛날에는 몰랐대도요. 뭐 그 헛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여러분도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들입니다. 두 번째, 늦지 않다. 아마 여러분 인생은 지금이 적깁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건 늦지 않다. 절대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50이 됐건 40이 됐건 30이 넘었건 늦지 않다는 지금이 적기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보고 이런 이야기 합니다. 너 참 대가리 좋구나. 천재구나. 왜 내가 대가리가 좋냐. 대한민국 국민이 IMF 사태로 고통을 받을 때 네 혼자 그 IMF 사태를 이용을 해서 웨이터로 달랑 가서 신문에 나오고 텔레비 나오고 방송인 되고 탤런트하고 강연하고 네 혼자 재미 봤다. 너는 그러니까 천재다. 저 고향이요 경북 경상이라고 그랬죠. 한번 물어봐요. 바보 중에 바보요. 우리 그 경산 초등학교에 지가 다녔는데 그때 우리 반 학생들이 62명인데 여러분도 국민학교 짝은 기억하겠죠. 내 짝은 내가 지금도 기억. 이무길. 요 한 달 전에 경산 강연 가서 이 친구를 제일 먼저 찾으니까 작년에 죽었다 하더라고요. 하여간 통신표를 받아보면요. 내 거는 볼 것도 없어. 이무길이 거 보면 이무길이가 62등이라야 내가 61등이에요. 이무길이만 61대면 나는 영락없이 62대예요. 이게 머리 좋을 택이 없잖아요. 그만큼 내가 둔재였대. 머리 좋지 않습니다, 지가. 왜 웨이터를 했나? 여러분도 아마 궁금할 거예요. 왜 네가 웨이터를 했나? 머리가 천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지가 한국 재벌 랭킹 26위원 3미그룹 부회장 했잖아요. 영업 담당, 자금 담당이니까 뭐 내가 그때는 깃발 날렸다. 내 없으면 그룹 망하는 줄 알았어. 그러다가 부도가 탁 나서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조그마한 중소기업이 부도가 나면요. 자기 돈 없어지고 집 날라가고 뭐 처갓집 재산 날라가고 하지만은 이 명색이 재벌 그룹을 우리가 때리잘 수 없는 이유도 하나 있습니다. 저게 재벌 그룹이 망해버리면은 은행이 망하게 돼 있어요. 은행 자산보다 돈을 더 빌려갔는데요. 은행이 망하면 이 나라가 망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은행 살리라죠. 우리가 2조 4천억을 띄문 거라.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창피하잖아요. 온 국민들한테 피해를 입히으니까 나는 부끄럽다 이 말. 집에 가만 들어앉았는데요. 뭐 등산 가라는 벨름 다 있어요. 뭐 등산 기분 좋을 적에 바쁠 때 등산 가야 공기도 맑고 사람 만나면 기분 좋죠. 이 부도 나가지고 등산 한번 가보니까요. 공기도 탁하고 사람 만나도 뭐 창피하고 한 번 가고 내가 다시 안 갔어요. 끙끙하고 7개월 있는데 말이야. 1992년 1월 2일 날, 미국의 닥터 친구가 날라와서 나한테 위안을 하더라고. 야, 힘내라. 뭐, 니만 그러나.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사람이 되게 괴로우면 누가 위안하는 것도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그냥 듣는지 마는지 하니까 이 친구가 찜 마시면 갑이 있어. 가고 난 뒤에 방을 보니까 이 잡지, 의학 잡지책이 하나, 메디칼 리포터라든가 뭐, 잡지가 하나 있는데, 그 전문지인지 지가 읽을 수 있습니까? 영어로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읽지를 못하니까 책만 이렇게 뒤집으면서 그림만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게 있습니다. 2005년까지만 죽지 말아라, 이게 92년 1월 2일 날이니까 내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요 한 7년만 안 죽으면 나도 2005년까지 살까지. 이제 맹년이 2005년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고. 나도 그러면 2005년까지는 안 죽을 텐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런 겁니다. 2005년까지만 안 죽으면
의학이 발달되어서 지금 못 고치는 모든 질병은 고치게 된다. 그러면 사람이 잘 안 죽는다 이게요. 이쪽 눈이나 보면 이쪽 눈 DNA를 생성을 해서 이쪽 눈을 만들어서 박아 넣는다. 여러분이 오장육부 어디가 별로 안 좋으면 여러분 자동차 수리 공장에 가면 헌거 내비리고 새 거 바꿔주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사람이 아무리 빨리 죽어도 평균 97세까지는 살 수 있고 100살도 안 넘는다. 내가 계산해보니까 나도 2005년까지는 안 죽지 않나. 그러면 나는 지금 인생이 몇 년 남았느냐? 62살을 빼보니까 35년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뻘떡 일어선 거예요. 나는 인생 다 된 줄 알았습니다. 한갑진 하면 쫑 아니요. 그러면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는 줄 알았는데 이 잡지를 보니까 나도 2005년까지는 살 수 있을 것 같고 계산을 해보니까 내 인생이 다 된 게 아니라 35년이 남았다. 그러면 방구석에 다 앉아서 35년 동안 담배만 피우고 못 있지 않느냐. 그래서 때리치우고 아무거나 하자. 이렇게 해서 그날부터 직장 구하기를 하러 다녔다. 뭐 어디 사장이나 뭐 부장 하려고 안 그래서 아예 수위, 골프장에 안내원, 병원 안내원 이거 다 안 됩니다. 요거 쉬운 줄 알았더니 요거 70만 원 준다 그러는 거예요. 70만 원 같으면 우리 내외가는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문화비만 안 쓰면 돼. 저축도 할 수 있어. 하루 놀고 하루 일하니까 돈이 모자라면 파트타임도 또 하나 구할 수 있다 이 말. 근데 이게 내가 준비를 해서 잘하지 싶어서 취직하러 갔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내가 볼 적에 왜 해필이면 수있냐 하지만은 내가 그때 저 서울 그 88 올림픽 선수촌에 내가 살았는데요. 우리 수인은요, 내가 들어갈 때 나갈 때 보니 내 자빠져 자더라고. 세상에 말이요, 자빠져 자라고 월급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연구를 해서 아하, 저거 같으면 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지런하고 친절한 수의가 될 수 있다. 70만 원 월급이 내 월급이라고 생각 말고 이 빌딩이 내 거다. 그러고 다 지불할 거 지불하고 70만 원 흑자난다.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 많은 거요. 밑지는 장사가 얼마나 많아요. 70만 원 많으니까 한 달에 한 4만 원 정도만 재투자를 하자. 꽃이 사고 꽃모종 사서 1년 내로 대한민국의 아파트 정원은 내가 최고로 꾸밀 수 있다. 꽃이 사고 꽃모종 사는데 4만 원 안 들어요. 매달 4만 원 들어갑니까 그게? 남는 돈으로 청계천에 가서 페인트 한 통 사와서 남의 집에는 못 가지만은 10초이 되든 20초이 되든 아파트 계단 올라가는 양벽은 내가 깨끗이 1년에 2번씩 칠할 수 있다. 내가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뭐 사진을 찍든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이름은 내가 전부 다 외우겠다. 인지 서비스 하겠다. 아이고, 오기 엄마 오늘 이쁩니다. 어디 가십니까? 아이고, 수기 엄마 오늘 큰일이 있는 모양입니다. 아이고, 회장님 오늘 얼굴이 환하네. 오늘 일 잘 되겠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한잔 하신 모양입니다. 지가 모시가 오르죠. 인지 서비스를 하면 술 취하는 사람 기분 나면 팁도 들어 안 주겠나 이 말. 이거 뭐 술 취하는 사람이 10,000원짜리인지 100,000원짜리인지 압니까? 이러면 내가 인류로 안 되겠나 싶은데 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취직하러 갔더니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총무과 부장이라는 사람이 말이요. 그 수위는 경비회사에서 떠맡아 하더라고. 갔더니 이렇게 서를 보니 대뜸하는 소리가 말이야. 아니, 당신 한갑진갑 지낸 사람이 뭐 도둑 넘으면 격투를 해서 잡을 수 있겠습니까? 아파트 수위가 조폭이라 해야 되나. 아니, 아저씨, 내가 눈 뜨고 보고 있는데 안 잡아도 될까, 아이가, 이 말. 아니, 누가 도둑놈이 아무리 강크지만 보고 있는데 들어가겠나? 이 내용을 알고 보니까요. 이 사실이요. 그때 IMF 사태가 나서 취직할 사람이 워낙 아무거나 하려고 달라드니까 140만 원 내라. 140만 원. 2달 월급을 밑으로 찌르면 시기 주겠다는 거요.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이 또 죽어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아파트 수위를 멋지게 하면 너가 회사 이름도 날 거고 다른 수위도 보고 내 따라 할 거 아이가 이 말이야. 근데 왜 140만 내나? 다른 경비회사도 똑같은 거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못한 겁니다. 우여우여 하다가 이제 웨이터로 떨어져서 일을 했잖아요. 1998년 4월 1일부터 내가 일했습니다. 봐요. 웨이터 제가 횟수로 치면 5년 했습니다. 또 CF 모델을 했잖아요. 또 탤런트 했잖아요. 또 방송했잖아요. 강연하고 다니잖아요. 여러분은 기억을 못하지만 지가 대통령 출마를 해서 한번 해본 일이 있다고. 안 돼서 내가 안 되겠어요. 때려치 아프지만은 이게 한 일이 많아요. 지금 계산해봐도 말이요. 97에다가 68을 빼봐요. 29 남았어요? 29 남은 것만 30년 남았다 하자. 지금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신경 길라면 대통령 6분 출마해서 6분 떨어질 기회는 아직도 있다 이게요. 그렇잖아요. 되고 안 되고 건 모르고 아직도 세월이 내가 많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이를 말이요. 이 97세에다가 한번 빼봐라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도 내가 그때 느낀 거하고 똑같이 느끼고 아이고 나이 타령하면 안 되겠구나. 아직도 늦지 않다는 걸 느낄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지금 대학 졸업해서 취직을 했는데 뭐 지금 다시 한번 젊어졌으면 그건 헛소리입니다. 내가 지금 나이 30에 이게 미국 가서 한번 설치 보고 싶은데 영어를 모른다. 지금 내 나이에 언제 영어 배우겠냐. 시간이 있어야 영어 안 배우겠나. 내가 재벌 딸로 태어났으면 우리 집에 문디 같은 이 서방이 돈만 되게 많으면 뭐 각종의 뭐 무슨 짓을 다 하겠는데 아이고 어떤 놈은 벤츠 타고 다니고 어떤 놈은 머시다스 벤츠 타고 다니고 어떤 놈은 BMW 타겠는데 내가 그거 언제 타겠나. 그건 안 그렇다 이 말이야. 탈 수 있다 이 말이야. 왜? 97세에다가 여러분 40 끝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엄청 57년 남은 거야. 7년 동안 돈 벌어들까 이거 이 말이야. 영어는 지금 바빠서 못 보겠다. 영어 배우는 데는 돈도 필요 없고 시간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영어는 귀로, 외국어는 귀로, 입으로 하는 거지 눈으로, 손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애들 6살, 7살 묻는 이게 신문을 읽을 줄 압니까? 글을 쓸 줄 압니까? 한국말 잘하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야들은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거지 눈으로 서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서는 것도 아니다 이게.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바꾸어서 영어 공부하면 너무 1년 만에 영어 잘할 수 있어요. 집에 가 텔레비 다 있죠. 텔레비 딱 나오면 채널 2로 트든지 하여간 뭐 5가 아리랑인가 뭐지 하여간 외국 텔레비 영어 나오는 것만 딱 틀어놓고 요 채널 있죠. 이걸 발륨을 여기다가 영어 방송에 맞춰놓고 여기다 구형을 떨어서 땜질을 해봐요. 요거 못 돌려야 돼. 발륨은 21로 딱 해놔라 이게. 집에만 들어가면 미국이라. 미국 갈 필요 뭐 있노? 여러분만 영어 배우니까 여러분 아들, 딸 7살, 8살, 5살 물으면요 6개월만 지나면 영어 잘해요. 아니, 온 집안 식구가 영어를 잘할 수 있는 이 텔레비가 집에 있는데 뭐 돈 들이고 학원 가나 이게. 여러분 저 중학교 고등학교 나왔을 거 아니에요. 들어보면 여기 한 2, 3%는 들어요. 욕하는 거는 여러분 금방 알죠? 아버지 어머니 소리 듣지요? 예스 노도 듣지요? 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남의 작가가 써놓은 연속극을 보고 백날 울고 불고 해봤자 여러분 덕되는 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 이제하고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요. 누가 연속극 말하거든 나는 안 본다고 그래버려요. 나는 영어만 본다 이래요. 요게 미국 방송도 24시간 틀어놓으면 요게도 연속극하고 한국 뉴스도 하고 세계 뉴스도 하고 어린이 프로그램도 있고 다 있어요.
참고 견뎌야 요 1년을 못 참아서 영어를 못 배운다는 거예요. 어떤 놈이 나보고 전화 오더라고. 선생님 말 듣고 텔레비를 미국 방송을 틀어놓고 발륨을 20일 하니까 온 집안 식구가 잠을 못 자고 막 지랄한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냐, 니는 안 될 놈이다. 왜? 너희 집 식구는 아하고 어른이고 영어 배운다는 놈들이 잠안 오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더 떨어니까. 시끄러우면 안 자면 될 거 아니에요? 이틀만 안 자봐요. 이틀만 안 자면 이 발륨 100을 틀어놔도 자기 돼 있어. 아니, 한번 해보라니까 거짓말인가. 요 이틀을 못 참는 사람들이 영어를 배울 택이 없어. 여러분 40이라도 57년 남았으니까 영어 배우는데 1년, 중국어 배우는데 1년, 일어 배우는데 1년, 3년밖에 안 걸린대요. 집에 선생이 이때도 그 텔레비가 선생이야. 내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늦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저 영어 가르치려고 학교 보내잖아요. 과외 보내잖아요. 돈 들지요. 애들 짜증나지. 왜 그래요? 요만 텔레비만 요 땜질을 해버리니까. 금년은 영어다. 그럼 영어 스케줄 놔두고 나한테 땜질을 해버려. 절대 한국 뉴스 봐서 여러분 뭐 덕되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짜증밖에 안 나잖아. 내가 결론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지금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대대하에 보이지만 내가 미국 갔어요. 미국 연방 하원 의원, 미국 국회의원이지. 그거 되려고 4번 출마해, 4번. 연설도 많이 하고 돌아다니는. 영어 어떻게 배웠냐? 요 조그마한 7,000짜리 라디오 하나 사서 귀에 꽂고 자고 다녔다. 그때는 돈이 없었네. 텔레비도 못 샀어요. 1년을 꽂고 다니니까 영어 잘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영어 잘해요. 3개월 꽂으면요. 여기에 다 부었어요. 이 고름나게 돼 있어. 나중에는 이 꼽지를 못해서 이 들고 다녔습니다. 내 귀 이렇게 보면 안에 구동살이 아주 배기 있어, 양쪽에다. 사람들 보고, 의사가 보고 왜 이러냐고 그래요. 그냥 웃고 치우는데, 그 영어 배우려고 이 리시버를 뒤 꽂고 다녀서 그래요. 지금은 그럴 필요 없다. 여러분 집에 텔레비가 있으니까, 틀어놓으면, 집이 미국이요. 집이 미국이요. 딴 거 없다, 이게. 내가 하는 결론은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3년 외국어 배우면은 54년 남다. 돈 벌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돈 벌어야 되죠. 부자 돼야 되잖아. 5년만 안 서면 부자 돼. 무조건 멋이고 쓴발이고 뭐 하지 마라. 들어오는 거는 무조건 은행에 잡아 엿부른 거라. 개하면 뛰니까 은행에 무조건 잡아. 5년만 외식 안 하고 5년만 여러분들이 허스밴드들이 술 안 마시고 5년만 극장 구경 안 가고 5년만 신발 안 사고 5년만 옷 안 사고 버리는 건 몽땅 잡아 엿버려요. 그럼 부자 안 될 사람이 어딨노? 5년 해봐도 그래도 49년 남았다. 영어 다 배우고 3개국어 하고 부자 되고 그 다음에 남은 49년 잘 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늦지 않으니까 지금이 적기니까 여러분 인생 다시 좀 설계하는 게 안 좋겠나? 안 늦다. 저는요. 저 인생이 한 30년 가까이 남았지 싶은데 나는 막 97살까지는 문제없이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이걸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신나게 살까? 그밖에 연구하는 거. 곧 죽지 싶은 생각은 나 아예 상상도 안 해요. 죽을 때 죽더라도 내가 비행기가 요새 타고 싶어서요. 파이로트 그 교육을 받으러 가려고 그러는데 누가 내보고 그 널 찌면 죽는다 이게. 내가 뭐라 하는지 알아요? 이왕 널 죽을 바야 비행기 타다가 죽는 거는 근사하다 이 말. 내가 한번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도 이제 나이 타령하시지 말고 새로운 설계를 해서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하는 것이 저 암묵지 가지고 인생 선배 아닙니까? 여러분한테 권해 드립니다. 세 번째, 나이는 이거는 완전히 이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나이 타령 절대 할 필요 없습니다. 나이 70이 돼도 30대, 20대 같이 건강한 사람이 있고 20, 30이 돼도 80 노인같이 할머니같이 허약한 생각, 허약한 체질이 있다. 내가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이거는 나이는 이건 완전히 숫자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가 늙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늙은 거지. 그건 생각의 차이입니다. 나이는 출생 나이가 있다. 68세 저 경우에 이렇습니다. 37년생이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신체 연령이 있다. 이걸 피지컬 에이지라. 난 이 30대 전후라고 생각하자. 내가 20, 30대 하는 짓은 내가 못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인라인 스케이트를 배워서 지금도 연습을 하고 집에 가면 내일에 연습하는 게 이렇게 다르더라 될 거 아니에요. S보드 지금 타고 다닌다. 내 신체 연령은 30대라. 20, 30대 하는 건 내가 뭐 하는 것 없대도 정신 연령이 있어요. 20살이요. 여러분 미쳤다 하죠. 정신의학자한테 한번 가서 물어봐요. 이 앞에 계시는 분이 나이 아마 내보다 훨씬 20년 이하로 될 겁니다. 그럼 내가 볼 적에는 우리 작은아버지 같지? 작은아버지 같다 이 말. 작은아버지 같아. 내보다 나이 젊다고 요만큼도 생각이 안 납니다. 저 계시는 보면 우리 작은 어머니 같지? 내보다 나이 작다고 생각. 요 누님 같대도요? 요 누님 같대. 여기 우리 동무들은 하나도 없어. 다 내보다 나이 많다. 내가 그렇다는데 뭐라 그럴 거예요? 그럴 거 아니야? 내가 그렇다는데 왜 여기에 30대냐? 내가 84kg 나갔습니다. 지금은 이제 73kg 많으면 5kg 왔다 갔다. 이 84kg 가다가 말이야 웨이터를 하니까 처음에는 이는 막 다리가 아파서 미치겠더니 말이야. 1년 하고 나니까 말이야 한 10kg 가량 8kg 확 빠져버린 거야. 그럴 거 아니에요. 매 썩어 다니니까. 이게 8kg라도 말이야. 삼겹살로 이야기하면 이 40인분입니다 이게. 정량 40인분입니다. 이쪽 줄류가 40명이 안 되네. 이거 다 내한테 달라들어서 뜯어먹어도 1시간은 걸리는 거라. 요즘 내가 체중을 더 인라인 스케이트하고 뭐 보드 탈락이 무거우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한 8일을 말이야.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들이 마셨더니 또 확 빠져버려. 지금은 이제 73kg입니다. 이러니까 내가 인라인 스케이트 타고 뭐 쫓아다니고 뭐 엘리베이터 안 타고 지금 막 10층이고 20층에 그걸 올다니잖아요. 여기가 20대 30대라도요. 막 달기면 한 50명 달면 내가 1등은 뭐 할지 모르지만 중간은 훨씬 앞에 가요. 육체 신체 연령이 이 빠꾸 오라이 되더라니까. 내 다리가 요만한 지금 이래요. 나이 타령할 거 없다 이게. 왜 내가 정신연령 그러면 20살이냐? 내가 처음에 취직을 했. 98년 4월 1일 날 웨이터를 취직하니까요. 그럼 오후 3시 반이라 4월 1일 날 만우절의 날입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15명이 줄을 쫙 서 있는데 말이에요. 한 사람도 내가 인사하러 올라갔는데 웃는 사람이 찡글씨 붙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나중에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 이야기도 맞아요. 15명 지구에 있는데 내가 똘마이로 들어갔으니까 제일 좋아하는 사람 15사람 똘마이가 지 밑에 똘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다 했는데 나이를 물어보니 62살에. 그건 널 따라 데리고 와서 뭐 하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 받으라 하는 거 우리가 힘이 있나. 안 받지는 못하고 지가 온들 한두 달이 찌기겠지 뭐 오래 있겠나. 혹시 오래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 그때 우리가 뺑뺑이 돌리고 왕따 시키면 지대로 안 나가겠나. 이렇게 해서 이제 인사 받으려고 서인생께 인사에 험한 거 아니에요. 내보고 인사만 하라고 그래. 뭐 얼굴이 급한데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듣겠습니까? 내가 30초로 끊었어. 오늘부터 저는 나이와 경력과 학력 다 잊어버리고 앞에 계시는 분을 선배님으로 모시고 선배님이라고 부르고 무엇이든지 시킨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띵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젊은 사람들하고 어떻게 같이 일을 했나. 비결이 뭐냐. 비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앞에 15번째 내한테는 직속 선배가요. 21살 먹은 김세정 씨였다 이 말이에요. 이분 신라 호텔에 스카우트에 가서 교육주임 하다가 영국 유학 갔다가 지금 스튜디오에서 한다고 시험 준비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14번째 21살 먹은 조미영 선배님이라. 이분 4년 전에 결혼해서 아기 놓고 지금도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면 내가 모시고 받들어야 될 우리 선배님들의 평균 연령이 26.7세요. 비결이 뭐냐 하면 비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도 한 번도 내가 그분들을 보고 미스터 김, 미스 김 불러본 일 없습니다. 수기 선배님, 세정 선배님,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그러면 쫓아가서 엘리베이터 잡고 선배님 먼저. 내일 찍어내가 붙잡고 선배님 먼저. 지하 2층에 가서 트레이를 들고 밥 배급 받을 때도 한 번도 내가 앞에 서본 일이 없다. 선배님 먼저 내 뒤에. 우리 웨이터들은 그 단합대회 자주 합니다. 돈 있습니까? 10,000원씩 내서 무교동 가서 소주판 벌리고 삼겹살 뜯을 때도 한 번도 내가 소주잔 한 잔 먼저 벌렁 받아본 일 없습니다. 항상 선배님 먼저 내 뒤에. 이 처음에는요, 나도 어색하고 듣는 사람도 어색하고. 이놈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되니까 말이요. 남자 선배님들은 배짱이 없잖아요. 말을 내보고 함부로 안 하는데, 요 여자 선배님들은 내보고 말을 나 해요. 한 잔 더 따라. 그런 거요. 선배한테 한 잔 더 따라. 빨리 와. 안 그러면 뭐가지야. 이파이요. 그럴 때 내가 정말 기뻤다. 아, 이제 되구나. 그러면 나도 나이 있고 그 사람들도 내 나이 잊어버리고 완전히 똘마이 취급해주고 나는 똘마이 행사하니까 편한 거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가 21살이니까 내가 20살 아니요. 20살 아니요. 지금도 대학교 4학년만 되면 조금 선배같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내가 고려대학교 57학번입니다. 이 웃을 일이 아니요. 여기 누가 우리 동기인가 하면 아마 정치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야기하면 알 거예요. 이기택이라고 부산 국회의원이 있어요. 그 친구 우리 동기요. 감사원장 하던 이종남이가 우리 동기라 이 말이에요. 마포 국회의원 지금 국립호텔에 가 있잖아요. 그 친구가 박명화이가 우리 동기요. 이세기, 김중희 다 우리 동기잖아요. 중앙일보 사장하던 검창태도 우리 동기입니다. 지금 동기에 지금도 하잖아요. 1년에 한두 번씩 한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요. 내가 웨이터하고 한 1, 2년 지나고 동기를 해서 우리 친구들하고 밥을 먹으면요. 친구 같은 생각이 요만침도 안 나요. 이래 치더면 내가 우리 아버지 친구하고 밥 먹나 이러십지. 우리 친구 같이 한테도요. 노래방 가자 해도 내 안 가잖아요. 우선 노래 코드도 틀래. 그 친구들 가봤자 맨날 목포야, 한국 무슨 나그네서는 지금 신곡 하나도 못 부른다. 그러니 친구 같겠어요?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핸드폰이죠? 여기 하루 20-30통씩 와요. 그럼 내가 착착착착 연락한단 말이에요. 명색이 진짜 우리 친구들한테 폰 메일 해가지고 읽을 놈도 한 놈도 없고 답하는 거는 전혀 없고 왜 인마 편지하는데 핸드폰 봐라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 이게. 무엇이 뻗쩍뻗쩍 한다 이 소리밖에 못해요. 나는 하는데 왜 우리 친구는 못하겠어요. 생각이 틀려서 그래. 나는 20살이니까 눈 있고 손가락 있으면 찝으면 된다 이요. 그렇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나는 늙었으니까. 전화를 가지고 핸드폰 메일 한다는 것은 애들이 하는 짓이지 우리는 못한다고 아예 단념해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나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살다가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똑같은 나이라도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나는 20, 30대 하는 짓은 다 한다. 우리 친구들은 못해요. 나보고 인라인 스케이트 한다고 내보고 이래. 인마 너 다친다. 다친다. 인라인 스케이트 안 타면 안 다칩니까? 내가 보니까 우리 친구들요, 이제 몸이 둔하니까 집에서 샤워하다가 자빠져서 샤워 꼭지 대가리 받고 박는 놈, 노래방에 가다가 소주 한 모금 자빠져가 대가리 깨진 놈, 벨름 다 있는 거요. 이왕 다칠 바에야, 내 좋은 거 하다가 다치는 게 낫잖아요. 난 다치는 거 별로 관심 안 둬요. 무엇이 겁나나이 말이야. 다치기 돼 있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자동차 찡기 죽는 놈도 있잖아요. 그거 겁나서 아무것도 밖에도 못 나가게. 내가 결론적으로 살다가 느낀 걸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나이 타령하지 마라 이 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연애해요.
뭐 50이면 어떻고 40이면 뭐 어때? 마음은 젊다 이 말이에요. 그거 못하고 있으면 병돼요. 해요. 젊게 살아라. 나이는 완전히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 나이 타령하시지 말고 20살로 고정을 시키든지 25살로 시키든지 안 그러면 18세로 고정을 시켜서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으니까 절대 나이 타령은 하지 말라는 말씀 여러분한테 드립니다. 또 내가 어디 가면 이야기해요. 자식들한테 과잉 투자하지 말아요. 투자하지 말아요. 그 대신 네가 자식들이 컸을 때 자식들한테 구차는 아버지 어머니가 안 되도록 먼저 준비해놓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내 말 맞잖아요. 그럼 뭐한데 지 인생 지가 살지 자식한테 들어 엎을 건 뭐 있나. 여러분도 죽는다. 미안하지만 말이요. 그 죽으면 남편이 따라서 죽을 것 같아요. 보이프렌드가 따라줘. 절대 안 따라 죽어. 그럼 왜 그러냐? 여러분 남편 죽는다고 죽겠어요? 안 죽는다 얘야. 경우에 따라서는 기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그렇잖아요. 미운 사람 죽으면 좋지. 보험도 다 묻고. 이게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이제 한 번만 지금 내가 서상록이 강연되다가 하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 이 시간 아니면 죽는 거는 상상 안 해요. 내가 대표적으로 내가 지금 여러분하고 강연하다가 내가 지금 퍽 쓰러졌다 합시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20분도 안 걸릴 게야. 119가 와서 응급실에 가져간다. 서상록이 가져간다. 응급실에 가면 돼. 의사가 이렇게 맥을 짚어도 이렇게. 숨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5분 내지 10분 내로, 10분이라 하지. 시체 보관소로 들어간다. 지금부터 내 몸은 시체 보관소로 가게 돼 있어. 여러분도 꼭 갔다. 허무하잖아요. 우리 집 사람한테 전화 걸 거라. 우리 가족한테 누가 전화할 거예요. 저 서상록 씨 남편 맞지요? 우리 집 사람이 예 할 거라. 지금 죽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안 걸리고 아침에 멀쩡하게 나갔는데 그 딴 사람 아니에요. 아니요. 울산에 강연하러 와다가 지금 한 30-40분 전에 죽어서 울산에 시체 보관소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 사람이 뭐를 먼저 생각하겠나. 죽은 나를 생각했습니까? 천만에요. 내 생각은. 아이고 나는 왜 살고. 지 생각하지 죽은 남편 생각 안 한다. 여러분 안 그럴 줄 알아요. 아이고 위대한 우리 남편 죽은데 여기 갈 사람 어딨노? 아이고 우차고 나는 아들하고 왜 살고. 지 생각부터 먼저 해. 시체가 아마 서울로 옮겨갈 기라. 그러면 앞으로 10시간 이내로 서상록 빈소가 차려진다. 10시간이요. 지금부터 밤에 이제 차려지겠지. 여러분 빈소에 가면 사진 있잖아요. 사진. 한번 빈소에 사진이 돼서 이렇게 한번 내다봐요. 상상을 해요. 어떤 놈이 와서 땅을 치고 통곡을 할까. 그냥 뭐 돈 몇 푼 내고 뭐 상주 보고 안 됐다 그러고 뒤에 가서 한 잔 마실게. 나를 문상온 사람이, 여러분 문상온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겠나? 이야, 그걸만은 죽으면 안 되는데, 오기는 죽으면 안 됐는데, 그 참 훌륭한 여잔데, 그런 이야기 하겠나? 그걸만 저거 왜 죽었노? 몰라면 울산가 강의하다가 벌렁 잡아 죽었다네. 뭐 심장마비인가? 뇌기혈인가? 그거 끝이요. 여러분도 아들, 딸들이 있고 앞으로 가질 거 아니에요. 내 아들이 서해시 있습니다. 5살, 7살, 8살 때 내가 미국 이민 갔다. 나는 26년 살다가 미국 시민권 내버리고 다보 한국에 와서 한국 국적 받고 그놈들은 아직도 미국 살아요. 저거 어머니가 전화를 하겠지. 너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좀 와야 안 되겠나. 근데 지금도 모르겠어. 요 셋놈들이 말이요. 그냥 아버지 돌아가시다고 만살 제치고 비행기 타고 그냥 확 올지. 저거 셋이 회의를 해서 대표만 한 놈 보낼지. 한 놈도 안 올지. 내가 안 죽어보면 모른다 이거요. 인마들 셋 놈 키울 때는 그래도 나는 뭐 할 거 다 했다 이 말이야. 근데 요것들이 아버지 죽었다 하는데 대표가 올지 안 올지 모르면 이 서글프다 이 말이야. 여러분 아들 딸들은 그런 경우가 있겠나. 한 놈 온다.
아버지 제사에 좀 있는가? 좀 내한테 분바이라도 좀 돌아오겠는가? 그거 생각할 거라. 그럼 부모들 생각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지금부터 딱 3일 되는 날 나는 화장을 해달라고 하니까 한 줌에 제가 돼 나온다. 지금 나는 3일 후에 한 줌에 제가 돼 나온다. 그러면 말이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살고 자기가 개척해야 안 되겠나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 남한테 맡기면 안 된다. 여러분은 주업 있고 부업 있고 열심히 버린다. 그거 잘하는 거요. 남이야 뭐라 하거나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거는 유통의 최첨단이에요. 이 네트워크 모르는 놈은 이제 죽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개를 했다요. 개 한 가지입니다. 서로 도우는 거 아니에요. 나쁠 게 뭐나 나쁠 거 아무것도 없다 이게. 사기치는 것도 아니다 이게. 자기 필요한 물건 자기 사잖아요. 근데 왜 나쁜 소리를 하느냐. 그러나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사니까 남이 뭐라고 지랄하더라도 눈도 깜짝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 책임지는 거 아니잖아 이게.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스스로 개척해서 빛내야지 남한테 의지하면 안 된다. 내가 그룹에 부도관하고 방에서 담배만 7갑씩 푹 앉아있으면 지금 꼴이 뭐가 되겠노. 그러나 나는 내 인생을 남한테 안 맡긴다. 누가 뭐라 그래도 미쳤다 그래도 그래. 내가 미쳤다. 안 미치고 되는 거 봤나? 그럼 안 미치고 되는 건 못 봤으니까. 하는 일이 미쳐야 된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인생 선배로서 부탁할 길은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요. 어때 뭐 책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보니 그렇더라. 그래서 여러분 인생도 여러분 스스로가 개척을 하고 준비를 해야지 어떤 사람한테 자식들한테 남편한테 와이프한테 몽땅 맡기놨다가는 나중에 한숨밖에 안 나. 그때는 정말 too late. 너무 늦다 이 말. 늦기 전에 지금도 늦지 않으니까 사람 발차할 수 없다. 내가 대통령 될지 어떻게 하나? 내가 세계적인 유통업을 내가 다시 창설하겠다. 해라 이게. 된다 이게. 된다고 생각하면 50%는 된 거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처음부터 안 되는 거라. 늦지 않다잖아요. 나이 타령하지 마라 이게. 대학을 못 가도 박사를 못 가도 미국 못 가도 일본 못 가도 외국어 배우시면 시간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건 거짓말이요.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건 돈 드는 거. 집에 텔레비 있다. 텔레비 없으면 7,000원짜리 라디오 하나 사면 된다 이 말이요. 이것도 없다 그러면 내가 준다 이 말이요. 이것도 없다 그러면 줘. 부자 된다 이게. 서지 마라 이게. 다 놀러다니는 거 다 질까 다 한cep하고 언제 부자 되는 말. 그거 안 되는 거라고. 내가 평생 이 노래의 짓을 하라는 게 아니라 5년만 해라는 거예요. 5년만. 5년 못 참아요. 눈 딱 감아라. 누가 뭐 저거 뭐 죽일 사람이다 그래도 맞아. 나 5년만 좀 미안하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5년 서지 마. 신발 여러분 5년 안 사도 맨발로 없던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집에 다 신이 있어. 옷 5년 안 사도 빨간복고 다니는 사람 한 사람도 다 있어. 사지 마라 이거라. 안 오면 어떻게 하나. 입을 하나 덮어놓으면 되니까 뭐 답답하고 뭐 했네. 애들 빨간비 이렇게 하면 피부도 튼튼하다 이 말이야. 안 그러면 남의 집에 가서 얻어 입혀도 돼. 형님 거 입혀도 돼. 5년은 애들 옷 안 사도 옷 얻을 때도 새 빌어서 옷 뭐 10만원짜리 입으면 아가 뭐 훌륭하게 됩니까? 그것도 전부 거짓말이야. 서지 마라 이게. 부주 때려치 앞에 5년 후에 많이 하라 이게. 지금은 하지 마라 이게. 하지 말라는데 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늦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 여하에 따라서 10대, 20대, 30대로 변할 수 있대도요. 지금 여러분 인생 97세라 빼봐요. 여 나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 20, 30년은 다 남았을 거예요. 그러면 20, 30년도 앞으로 잘하면 될 거 아니에요. 지나가는 세월 잊어버려라 이게.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남한테 맡기지 말아요. 남 욕할 시간도 없다 이게. 여러분 인생 여러분 개척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4가지가 지가 평소에 살다가 얻은 인생 안목집니다.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한테 다시 한 번 더 심어준다. 그러면 느끼게 될 거라. 지금도 늦지 않다는 게 내 주장입니다. 21세기는
누가 뭐라 그래도 시장경제 체제로 안 가면 죽게 돼 있어. 그게 제일 좋은 체제냐? 제일 좋은 체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아직은 경제를 부흥시키고 개개인의 능력을 100% 활용을 하려면 시장경제 체제보다 더 좋은 체제는 없다. 그러면 어차피 시장경제 체제로 가려면 여러분도 체질이 시장경제 체질로 가야 여러분이 앞서가고 후회 안 하지. 거기에 저항을 해가지고는 안 된다. 내려오는 물을 아무리 끌어올린다 해도 그건 안 되는 거요. 그 물결을 타고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고 익숙해져야 된다. 시장경제 체제가 뭐냐? 책을 사보면 골치 아프니까 내 이야기만 들어요. 많이 파는 사람이 장대예요. 콩나물 장사를 하든 곰탕을 하든 자동차를 만들든 컴퓨터를 만들든 비싸게 많이 팔아서 이익금을 많이 내서 세금 많이 주는 사람이 제일 애국자고 그 사람이 성공한 겁니다. 전부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하는 사람 다 때려치고 시장경제 하잖아요. 그게 시장경제 체제요. 딴 거 아니요. 똑같은 곰탕집이 먹거리 골목이 쫙 있는데 어떤 거는 망하고 어떤 거는 자리 더 누르고 부흥하는 거. 이 사람은 성공하고 이 사람은 실패한 거예요. 왜 그러냐? 시장경제 체제의 본질이라는 것은 고객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시장경제 체제에서 성공할 수 있다. 여러분 고객 없으면 망하잖아요. 여러분 직장에 가도 여러분 직장에 뭘 만드는지 모르지만 서비스를 만들어 팔든 뭐 물건을 팔든 못 파면 헛거다. 대한민국의 제품이 해외로 많이 팔리고 고객이 많으면 대한민국 부흥하는 거고 대한민국이 세계 1등 국가가 되는 거고 여러분이 잘 산다. 수출이 한다고 수입이 많으면 대한민국 망하는 기라. 여러분도 꼭 같습니다. 여러분도 직장에 일하면 내 몸과 장식과 지식을 비싸게 팔아야 된다. 월급 타령할 필요. 월급 타령한 놈은 시장경제체 제일 바보요. 지 몸값을 지가 올리라 이거야. 올리라 이거야. 찡글씨 있지 말고 확 웃어라 이거야. 저 김아무개만 돌으면 분위기가 좋아진다. 저 사람 우리 회사 꼭 필요한다. 그러면 정리해고 될 리가 없어. 그러면 다른 사람이 너 월급 올리면 200만 원 받아? 우리 회사 300만 원에 걸로 넣어라. 그러면 그것도 안 보고 일로 가야 돼. 몸값 올려야 되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몸값을 올리지 못하면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성공 못한다. 누가 가만히 있는데 월급 올려주겠나? 안 올려준다. 일 안 하면 해고되는 거고 일 잘하면 승진되는 거고 스카우트 돼 가는 거다. 그러면 월급을 받고 일하든 물건을 팔든 하여간 고객 중심으로 살아서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은 다 나를 좋아해. 저 사람 꼴 보기 싫다 그런 생각 들면 시장경제 체제는 못 산대. 어떻든 간에 저 사람도 내 고객이니까 내가 저 사람 기분 맞춰줘야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저 사람이 나 기분 맞추도록 기다리면 그건 바보요. 고객 생각을 해서 고객을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해라. 말해라. 이게 철칙입니다. 고객 없는 사람은 망한다. 곰탕을 하든 네트워크를 하든 많이 고객이 최고요. 여러분이 고객을 1000명만 확보하면 이 1000명만 수기 씨가 최고다, 오기 씨가 최고다 그러면 여러분 부자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1000명은 만들어내라. 이걸 지상의 목표를 해라. 그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고객을 많이 만드냐? 경쟁을 해서 이기라. 컴페티션. 경쟁이요. 아이고 이놈들 막 경쟁이 많아서 못하겠다 이러면 시장경제 체제에 살 체질이 안 됩니다. 그래 네가 더 친절해라 내가 더 친절해 한번 붙어보자. 네가 하루 2번 전화해 나는 5번 하겠다. 네 물건 10가지라 나는 20가지 준비해 가겠다. 경쟁을 즐기는 체질로 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훌쩍 벗어버리고
변화해야 돼. 사고도 행동도 체인지. 변화 안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 변하기가 참 힘듭니다. 생각은 있는데 안 되거든. 빨리 변하는 사람이 빨리 성공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뭐 학위가 뭐 박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많이 파는 놈이 장땡이니까. 많이 파는 놈이 장땡이에요. 뭐 박사고 뭐시고 필요 없어.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도 안 팔리면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만드는 사람은 잘 파는 사람이 필요하다. 바뀌져라. 경쟁을 즐기라. 다른 사람이 6시간 자고 일하면 나는 그래? 나는 4시간 자고 일하겠다. 이런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변하려 하면 마음만 가지고 안 된다. 용기가 있어야 돼. courage. 내가 나이는 아직도 멀었지만은 용기 없는 사람 내 성공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은 용기 있는 사람이요. 그래도 세컨드 잡, 뭐 서드 잡 한다 이게. 생각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잖아요. 용기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이야말로 성공할 수 있는 길목에 들어가가 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이 저리로 가는데 일로 가요. 여러분은 일로 보고 가. 빨리 가라. 빨리. 이왕 가려면 빨리 가라. 주춤주춤 하지 말아요. 용기를 내서 나는 할 수 있다 하고 그냥 해야 돼. 여러분들이 이 바뀌지 못하는 이유가 많아요. 사회적인 여건이 우리나라 보수적인 사람 많잖아요. 이 직업에 귀천이 많아요. 이 썩어 빠진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이야기인데 말이에요. 아직도 직업에 대한 귀천 사상을 못 버리고 있는 사람이 이건 낙오된 사람들이라. 이 친구들이 어쩌고 내가 예를 들면 1998년 4월 1일 전으로 하면 신문 한 봐요. 우리나라 신문 기자 텔레비 리포터라 그러면 최고의 지성이라고 자랑해. 인류 대학 나왔어. 내가 볼 적에는 그놈들 때문에 우리나라 망치는 거예요. 이래요. 서상록 산미그룹 부회장 웨이터로 전락했다. 내가 왜 전락하는 거예요? 왜 나보고 전락을 했다 하나. 우리나라에요 85만 명의 서비스하는 사람들이 있어. 식당에서. 이 사람들을 다 전락한 사람이라고 취급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비려물 놈들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그런 놈 때문에 변하기가 힘들어. 그러나 네가 미쳤놈이다. 나는 안 미쳤다. 난 뭐 용기 내가 하는 거라. 내 고향이 경상이라고 그러죠. 우리 중방 서가들이 많아요. 한 600호 산다. 나보고 전화했어요. 이 신문을 봤는 말. 자네 서상록이 맞나? 예. 한 80대 있겠어. 내 목소리가. 그 사람들 웨이터 소리 못 하잖아요. 신문을 보니까 니 뭐 식당에 뽀이 한다며 이래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 하지 말아요. 아니, 내가 웨이터 하는데 왜 하지 말아 합니까? 니 때문에 우리 족보 완전히 베리다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넌마 족보 한번 봐라 말이야. 우리 족보 근사하다는 거예요. 14대조가 영의정을 했다. 13대조가 자의정이 또 있다. 성균관 학장도 나와 있다. 지금 우리 족보를 봐도 군수, 뭐 서장, 중앙행정부서의 국장, 기업의 사장, 전무 쫙 그거잖아요. 니 때문에 서상록이 밑에 뽀이라고 적어. 족보 베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뭐 해야 되겠는데요. 그래? 족보에서 확 빼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족보에 뺀다.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러나 내가 그냥 미쳐서 해서니까 만문다행이지. 오늘 여러분 내 이야기 됐지. 그 한 달, 두 달 하다 그만두었으면 무엇이 남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용기가 인생 성공의 90% 이상을 차지하더라. 생각이 나면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데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여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용기는 있는 분이니까 성공은 보장되어 있으니까 포기 안 하면 되는 거다. 여러분 장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왜? 보통 용기 가지고 이 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관습 깨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성공했는 사람이거나 성공할 가능성이 99% 있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 crazy. 미쳐라. 누구한테 미쳐라? 자기한테 미쳐라. 여러분요, 남이 뭐라 하기나
자는 왜 얼굴이 저를 못생겨? 웃기지만 니보다 스마일이 있어. 나는 니보다 1000배 만배 귀중한 나한테 스마일이 있어. 누가 뭐라면 그래요. 머리가 왜 그 모양 생기냐. 나는 남을 배려하는 사랑이 내 가슴에 있어. 자기한테 미쳐야 돼. 이게 불광, 불급 미치지 않으면 절대 성공 못합니다. 미쳐야 돼. 미치는 것이 정상이다. 왜 그러잖아요. 난 내한테 미친 놈이라. 내 국민학교 졸업하고 업사무소 사원 7년 했잖아요. 내한테 미친 자신. 내한테 미쳤으니까 그 대학 갔다 이거야. 내보고 뽀해한다고 자꾸 미쳤다는 거야. 내 인생 내가 살지. 네가 이제 왜 내 인생을 가지고 미쳤나. 네가 미친 놈 아이가. 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요. 내가 나한테 이렇게 자신이 없고 미치지 않으면 내 오늘이 없습니다. 자기한테 미쳐라. 어떻게 미치느냐. 나는 능력이 있다. 미쳐라. 나 영어 지금부터 해서 1년 후에는 의사소통에 아무 지장이 없다 하겠다. 믿으라요. 나는 할 수 있어. 다른 놈 못난 해. 독하다 나는. 잘찌게 털어놓고 자겠다. 남편이 지랄하기나 말기나 설득을 해서 이틀만 님도 자지 마라. 그러면 진도 자게 된다. 애들한테 설득을 해서 자지 말아라. 잠 안 오면 그냥 듣고 있거라. 네가 이틀만 있으면 3일은 자기 돼 있어. 지가 안 자고 용빼기 재주가 있나요? 그래야 미쳐야 무엇이 돼요. 드림, 꿈이 있으면 겁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꿈에 대한 확신과 자기한테 미쳐 있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재미있다 이 말. 재미있다 이 말. 꿈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내 꿈이 실현되는 그날을 그 영광을 생각하면 어려운 게 없다 이 말. 그래서 꿈이 없는 사람이 불쌍하지. 꿈만 있으면 미치게 되고 용기도 나오고 변화도 되고 경쟁에 이기고 다 된다. 내가 무엇이 되겠다는 그림을 하나 그려놔요. 그냥 어디 산에 가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그거는 피곤하다 이 말. 나는 10년 후에 무엇이 되겠다. 딱 하나 길이 나라. Have a dream. 꿈이 없는 인생은 처량하다. 꿈만 있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워도 나갈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미천이 없어. 미천이 없어. 일을 못하겠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행복하잖아요. 왜 행복하냐? 밥 먹고 있잖아요. 밥 아무나 먹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예요. 지금 62억 인구 중에 말이에요. 30억 이상이 음식을 입에 넣어서 창자를 못 채워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안 하죠? 밥 아무나 먹는 거 아니다. 두 사람 총중에 하나는 굶고 있다. 여러분 밥 먹는 거 아무나 먹습니까? 그러면 우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일하는데 편해요? 행복하잖아요. 약 7천만의 신체 부자의 사람들이 있다. 눈도 안 보이는 사람, 다리 못 쓰는 사람, 전신이 마비된 사람, 팔이 없는 사람, 귀가 먹은 사람, 눈이 뭐 안 보이는 사람 많다 이게. 여러분 멀쩡하잖아요. 제일 큰 재산은 건강하고 입이다. 입. 이 입만 잘 놀리면 부자 되는데 이거 입을 안 놀려. 뭐하노 이 가지고 말이야. 뭐하요 이 가지고. 이게 남을 칭찬하는 습관이라는 거는 말을 잘한다는 거는 이 예술이다 이 말이야. 예술. 대화의 예술이다. 컨버제이셔널 아트라고 그런다 이 말이야. 세치혀를 가지고 사용을 안 하니까 성공의 도구인 세치혀를 사용을 안 하니까 녹지인다 이 말이야. 왜 녹지이노 이 말이야. 그 성공의 도구를. 참 인물 잘 생겼습니다. 이 국모 타입입니다. 얼마나 기분 좋아요. 나빠요? 여보 서상록 씨 그러는데 내가 보고 국모 타입하더라. 당신 대통령 되도록 한번 연구해봐. 그럼 남편이 그럴 거야. 그럼 맞아. 낸들 대통령 안 될 일이 있나? 그러면 대통령 될 준비를 하면 국모가 된다 이 말이요. 얼굴이 색깔이 참 희고 귀족 집안의 따님 같습니다. 그럼 기분 좋잖아요. 무엇이 나쁘나 이게. 얼굴이 왜 헐겁니까? 폐가 나쁩니까? 병원에 가도 이거는 안 좋다 이게. 큰일 날 소리입니다. 형씨 이 얼굴 색깔이 까무잡잡하니 이병철 회장님 젊을 때 찰색입니다. 틀림없이 한국의 재벌이 되겠습니다. 기분 좋죠? 나쁠 거 아무것도 없다. 집에 가 내 생각만 할 거야. 하기야 내가 이병철보다 못할 것도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야. 못할 것도 없지. 그러면
나도 재벌이 될 찰색을 가졌구나. 그럼 재벌 됐나? 2, 30년 된다, 이뭐. 더 빨리 될지도 모르지. 남 기분 좋게 칭찬 좀 해줘. 안경 참 사모님이 입습니다. 그 안경 비싸죠? 어디서 샀습니까? 저도 우리 와이프한테 그런 안경 하나 사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기분 좋을까요? 언제부터 눈이 나빠서 안경 뒤집어 쓰고 다닙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성공할 수 있는 도구 여러분이 미천 다 가지고 있어. 사용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악수해버려요. 아이고, 선생님이 손이 툭툭 돈이 디디디디 붙었습니다. 내 이 책 한 권 사주십시오. 아니, 기분 좋잖아요. 그럼 사주는 수도 있다, 이거야. 악수할 때 여러분 뭘 하나, 이게? 김혜숙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그럼 돌아서 잊어버려요. 선생님 참 잘생겼습니다. 탤런트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이고, 선생님은 귀족같이 생겼습니다. 원래 아버지 어머니가 백만장자입니까? 아이고, 얼마나 기분 좋은 소리인데 왜 안 써나, 이게? 칼라 참 좋습니다. 테이스트가 너무 고상합니다. 기분 좋잖아요. 내가 그럼 저 양반 평생 안 잊어볼게라. 서상록이가 내 테이스트를 알아주는구나. 그러면 서상록이 좋다 한다, 이게. 서라, 이게. 야, 철아! 우리 아들 천재구나. 너가 반에 30명이라고 그랬지. 27등, 니보다 못한 놈이 센 놈이네, 있네. 이야, 우리 철이 기똥차는 놈이야. 너는 성공할 거야. 다음 학기 25등 해봐라. 그러면 좋다, 이 말. 야, 이 새끼야, 27등, 그만, 니는 뒤져라, 이 새끼야. 그럼 애들이 놀져 죽는다, 이게. 여러분이요, 내 이야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은, 여러분이 옳게 소화만 시키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한다. 습관이 변하면 인생이 변하는 겁니다. 지 인생 지가 책임졌는데 지가 바꿔야지 누가 해주나, 이거야.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뭐 하나, 이 말이야. 웃는 연습해라는 거요. 여자분들이 많네요. 우리나라 한국 여자들이 제일 못한 게 말이야. 여자는 이뻐야 되잖아요. 무조건 이뻐야 돼. 하여간 이쁜 게 나서. 그리고 화장도 이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옷도 이쁘게 보이려고 좋은 거 입고, 스마일도 이쁘게 하려고 스마일 하는 거 아니에요. 제일 이쁘게 보여야 될 상대가 자기 남편이라. 근데 우리나라 여자들은 이상한 게 말이야. 남편이 집에 들어올 적에는 다 떨어진 거 있고, 남는 것도 시커먼 거. 얼굴도 뭐 비질비질 발라가지고 말이야. 머리에 무슨 철사 같은 거 들이 감아가지고 말이야. 이거 안 된다, 이거요. 여러분 웃지만 여러분 반성해야 돼요. 제일 이쁘게 보일 때가 자기 남편이고, 제일 근사하게 보일 때가 자기 자식들이에요. 자식들이 어머니 무시하면 끝이요. 그 가정은 끝이라, 이 말이에요. 남편이 자기 아내 볼 때에 거지같이 보이면 집에 일찍이 안 들어와. 한바탕 붙으면 사자가 암사자 같다, 이 말이야. 그럼 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계 내보고 소주 마시다가 저거 마늘에 잘 때쯤 내가 어슬렁어슬렁 들어온다. 남편이 일 마치면 불이 나게 집에 들어오고 싶어야 되는데 그거는 부인이 책임져요. 저 미국 가정에 한번 가봐요. 중류처이건 상류처이건 막 하여간 미국 가정에 가면 저 집에 놀러 왔다고 홈투어라는 게 있어. 야, 이게 변소다. 이게 마스터 베드룸이다. 이게 우리 옷장이다. 미국 여자들 보면요. 98% 옷이 홈드레스다. 자기 남편 들어올 때 입는 홈드레스밖에 없어요. 외출복은 2%도 안 돼. 그저 철철이 한두 개 있을까 말까 없다, 이 말. 그냥 남편 들어올 시간 되면 후닥닥 뭐 진 다 벗어내 필요 그냥 이쁜 게 있고 화장 탁탁탁탁 이런다, 이 말. 애들 들어올 지 그런다, 이 말. 자기가 집에 일하다가도 남편이 먼저 들어와 있는 전화해보고 있으면 차를 세워놓고 화장 다시 고치고 들어온다. 그래야 되는데 안 그래. 우리가 거꾸로 가기 그렇다. 거꾸로 가니까. 말도 이쁘게 해야 돼. 여보, 실직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잖아. 당신만 내 옆에 있으면 내가 돈 벌어올게. 나는 행복해. 한마디만 해봐요. 남자 막 어깨가 쫙 피는데 당신 병신같이 실직을 하는. 그러면 어깨가 축 처진다, 이 말이야. 그러면 마늘에 보기가 겁난다, 이 말이야. 그럼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가정이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게.
따질 때는 따지지만은 남자 길을 살리주고 이쁘게 보이고 이쁘게 말하는 건 아내요 어머니가 돼야 된다 이 말. 말이라 말. 여러분들의 셋지혀가 성공의 도구입니다. 처음 악수하고 매남 내밀 때가 여러분 장래를 그 사람하고 결정짓는 게 뭘 칭찬을 해라 이 말. 여러분들은 이제 재산이 없다 미천없다 소리 하지만 다시는 하지 마라. 가지고 있다. 단지 지가 이용을 잘 못해서 그렇다 이 말. 여러분 내 이야기 할까요? 내 이야기하다 아마 한 2, 3명만 할 거라. 쪽지 요만한 가지 댕기라. 아침에 나올 때 여보 I love you 이라고 나오더라. 남편 기분 좋게 해줬으니까 야 공부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너는 성공하게 돼 있어. 아들한테 이야기한다. 2개. 아이고 사장님 볼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기분이 좋습니까? 3개. 아이고 팀장님 너무 얼굴이 환했습니다. 나는 팀장 밑에 있는 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4개. 요거 하루 10개만 만들어보라. 한번 해봐요. 요거 여러분요 6개월 하면 주의가 바뀐다니까. 이거 안 한대도요. 그러면 아무나 성공하나 이 말. 성공은 아무나 하나. 성공하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성공을 하지 성공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 여러분이 열흘 후에 서상록이를 생각해보고 아참 요거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하나 뭐 했다. 아직도 나는 멀었구나. 내가 스스로 성공을 포기하는구나. 또 다시 쪽지를 들고 또 한 번 시작해보라. 순이 엄마 참 어제 얼굴이 좋다. 부부간에 어제 참 기분 좋은 모양이구나. 당신 남편 정말 훌륭하더라. 어떻게 당신은 복이 많아서 그런 남편 만났나. 또 하나 써주라. 헤어스타일 어째 그래 이쁘노. 또 하나 써주라. 눈이 새별 같습니다. 참 눈만 보면 내가 미치겠어. 하나 더 써주라. 왜 이거 돈 안 드는 거 왜 못하나. 여러분도 성공할 수 있다. 성공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거다 이 말. 잘 때에도 여러분 책임, 못 때도 여러분 책임이다 이 말. 그래서 남 원망하는 거는 오늘부터 틀어버려. 욕을 해도 자꾸 그 친구가 정말 잘 반갑게 듣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자꾸 이야기하라고. 뒤에 가서도 여러분 욕하고 다니는 사람한테 그 사람 칭찬만 해봐요. 자꾸 귀에 들어가. 나중에 사람 들으면요. 그 사람은 니 좋다는데 니는 왜 자꾸 그 사람 욕하나? 니는 나쁜 사람이라 다른 사람 이야기해 준대도 해라 이 말이야. 제가 이 기가 잘 안 죽잖아요. 이거는 우리 어머니 덕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나한테는 훌륭한 지도자도 우리 엄마, 위대한 지도자도 우리 엄마. 아들이 하나니까 공부를 시키게 된다. 우리 지금 남천면 누님이 내보다 5살 더 무서워요. 상록이 글 가르치라. 근데 우리 누님이 7개월을 가르치다가 포기 선언을 합니다. 엄마 이건 도저히 상록이는 안 되겠다. 이거 완전히 바보다. 이게. 세상에 각야 거겨 요거 넉자를 6개월 가르쳐도 모른다는 거예요. 포기 선언하는 거예요. 상록이는 바보다. 그러니까 야는 일꾼으로 키우는 게 낫겠다. 우리 엄마는 가만히 있습니까? 야 이년아 네가 잘 못 가르쳐 그렇지 상록이는 천재야. 엄마가 가르쳐봐라. 내가 가르칠 줄 알면 네 보고 하라 하겠나? 너 그러면 때려쳐라. 그 대신 바보 소리는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러고 네 가르치지 마라. 그리고 이제 뭐 공부 안 하니 나도 좋잖아요. 국민학교 갔다? 62명이잖아요. 맨날 61등 아니면 62대. 통신표 집에 가져오면요. 우리 엄마는 잘 모르니까 우리 누나 이름이 얼출이라. 얼출아 상록이 몇 등 했노? 61등, 62등. 그래 엄마가 별로 안 기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누님이 이제 부회를 지른다며. 엄마는 천재라 하는 게 왜 이러노? 왜 61등, 62등이고? 가만히 있어. 상록이는 천재야. 3학년 때도 우리 누님이 엄마한테 이야기해요. 대간절 엄마는 뭐를 보고 상록이가 천재를 하나? 말을 좀 하라는 거예요. 우리 누님이 답답하잖아요. 상록이 대가리 봐라. 크다하잖아요. 응? 대가리가 크면 골이 크고 골이 크면 천재라는 거요. 그럼 왜 61등이고 62등이고? 아직 골이 안 터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곧 터지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볼 적에는 이게 엄마 말이 맞는지야 누나 말이 맞는지 희미하잖아요. 여러분 KBS의 TV는 사랑을 싣고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우리 이상호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3학년 때 담임선생으로 오셔서 그때 분수를 가르쳤어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2분의 2다. 2분의 1은 1이다. 3분의 1 더하기 하면 이것도 3분의 3이고 이것도 1이다.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을 하면 4분의 4인데 요거는 뭐겠노? 이 무기라고 내하고 항상 저 뒤에 앉잖아. 내가 가만 보니 그 일 같은 거요. 내가 손을 딱 드는데 앞에 놈 다 드는, 한 놈도 안 드는 놈 없어. 이 무기를 혼자 만들고 있는 거야. 근데 일이 이게 꼬일라 이 말이야. 이 무기리가 나보고 하는 말이 난도 모르는데 네가 왜 손드노? 니라라는 거예요. 둘이 사람이 붙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 하찮은 그 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이 무기리가 내 손을 니라라 그러고 나는 안다 그러고 안 싸웠으면 내가 지명이 안 됐을 거라. 둘이 싸우고 있으니까 앞에 손들님 다니라 뿌는 거야. 바보 저기 뭐라 하는 거 전부 봤을 거야. 그러니까 내 혼자 일 있고 한 놈은 땡기니까 선생님이 서상노 하고 불렀다. 내가 일어나서 일입니다. 그러니까 너 앞으로 좀 나오라. 그때 이상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그 순간 지금도 내 머리에 훤합니다. 내가 교편 생활을 12년을 했지만은 서상노이 같이 천재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요 별이 뿌쩍뿌쩍 나더라니까. 이 기쁜 소식 누구한테 했잖아요. 엄마한테 죽을 하고 달래. 엄마한테 보고를 했더니 훤하게 웃는 어머님의 얼굴 지금도 괜찮다. 인자 터졌다라. 인자 터졌다라. 선생도 천재, 엄마도 천재 그러면 천재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천재 행세하려고 그때부터 억지로 잠을 안 자고 공부했다. 이게요, 61등, 62등 하다가 30등 가고 40등 가는 건 간단하대. 1년 안 걸려. 이게 10등도 2년 내에 간다 이 말이야. 1, 2등 간다 이 말이야. 나는 천재인 줄 착각을 하고 살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중학교 못 가도 대학 갈 수 있다고 나는 천재니까 해서 공부를 해서 검정시험 쳐서 고려대학 갔다. 착각하고 사는 거야. 나는 천재다. 책을 다 왜 뿌릴 때 돼요? 내가 여러분한테 우리 어머니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 어머니가 나보고 천재 안 했으면 나는 기밥할 사람이야. 우리 이상호 선생님이 12년 교편 생활 할 때 니같이 천재를 처음 봤다고 안 했으면 나는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야. 이 두 분은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우리 어머니 이상호 선생님. 절대 여러분 말이야. 남한테 실은 실망스러운 소리는 해줄 필요가 없어. 아까도 안 그럽니까? 우리 철학. 너가 반에 30명이라며 27등 잘했구나. 여기 나왔다 이 말. 니보다 못한 놈이 셋 놈 있네. 30등이구나. 이제 더 내려가지도 못하겠네. 이제 앞으로 가려면 남았구나. 이래 이야기해주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대화라는 거는 컴플리멘트, 남을 칭찬하는 거는 여러분 인생이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화합해주는 것도 새치혀. 여러분이 고객을 많이 모실 수 있는 기회도 여러분의 새치혀. 여러분의 직장 분위기를 좋아하는 것도 여러분의 새치혀. 여러분 남편을 어깨에 힘을 바짝 주게 기를 안 죽이는 것도 여러분의 새치혀. 여러분의 새치혀다 이 말. 성공하는 것은 여러분한테 달려서니까 아무리 쪽지를 가지다니면서 발을 정자를 서라 해도 안 하는 사람은 안 한다 이 말. 그건 성공 못할 사람이라. 하다가 중지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다가 아차 내가 참 계속 해야지. 10명 이상만 하루 해피하게 해주면 한 달에요 300명이고 1년에 3,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팬입니다.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거를 출생 탓하고 아버지 어머니 탓하고 남편 탓하면 되겠나? 여러분이 성공해서 남편 팔자 한 피 주면 안 되나? 나쁠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여러분들은 성공하시고 부자 되시고 망하는 것도 여러분 책임, 흥하는 것도 여러분 책임. 오늘부터 남 탓하시지 말고 꼭 저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